자, 앉으시고요. 교재 235페이지에 보면 아래쪽에 보면 도배공사라는 게 나오는데요. 우리 시험 문제 도배공사가 도배지 붙일 때 풀칠하는 방법이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도배공사에 딱 정리가 되어 있는데, 특별히 뭐 우리가 눈여겨볼 건 없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아래 가로 3번에 보면 시공시 주의사항이라는 게 있죠. 시공시 주의사항에 보면 1번 지문요. 일단 계속 중복되는 사항인데, 도배지의 보관 장소의 온도는 항상 5도씨 이상을 유지한다. 5도씨 하면 페인트 칠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5도씨라는 게 많이 등장을 해요.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몇 번 지문을 볼 거냐면요. 동그라미 7번 지문입니다. 종이에 풀칠을 하여 붙이는 방법은 온통 붙임, 갓둘레 풀칠, 봉투 붙임, 한쪽 풀칠, 비늘 붙임이 있다. 요 내용이 우리 시험에 언급됐던 거고, 나머지는 특별히 중요한 지문들이 없어요.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 이제 그 옆 페이지 보면 237페이지에 계단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계단은 우리 시험에서 자체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 이제 2차 과목 관계복귀에 나오는 건데, 한번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계단하면 아래층과 위층을 연결을 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건데, 용어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계단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여기 쪽에도 또 올라갈 겁니다. 이제 여기 계단을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는데요. 여기 올라가는 거, 요걸 갖다가 우리가 부르기를 우리가 단 높이라고 얘기하고, 또는 다른 말로는 첼판이라고도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발바닥이 닿는 곳, 요 부분을 갖다 우리가 단 너비 또는 디딤판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계단 올라가다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난간을 이렇게 설치하겠죠. 요 사이로 빠지지 말라고 난간 동자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요거는 이걸 손스침이라고 하고요. 손스침이라고도 하고, 난간 두겁이라고도 합니다. 난간 두겁. 손 붙잡고 올라가는 거. 요거는 이제 난간 동자라고 하는데, 아이동자입니다. 얇은 난간 동자가 있다. 근데 처음 시작하고 끝에 하는 거는 좀 두꺼운 거 쓸 때는 뭐 엄지기둥 뭐 이런 표현도 하는데, 어쨌든 요렇고, 좀 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있는 거, 요걸 갖다가 우리가 계단참이라고 해요.
계단 올라가다 쥐쳐서 쉬는 공간, 계단참인데 이 높이가 3m 이상이면 3m마다 3m 이상일 때, 층고가 3m 이상일 때 3m마다 계단참을 돌아 이런 규정이 있다. 뭐 계단참의 너비는 뭐 1.2m 이런 것도 이제 이쪽도 마저 보면 여기로 떨어져도 사람이 죽으니까 여기도 난간이 이렇게 있겠죠. 여기도 이렇게 난간 동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을 거다. 그러면 좀 더 그림을 본다면 이렇게 여기 계단창 위에 보면 유리창도 이렇게 있잖아요. 맞나요? 창틀도 있고, 그죠? 어쨌든 기본적인 명칭들이 뭔지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 여러분 교재 가서 237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건축법상 계단의 구조 및 설치 기준인 얘기가 나오는데, 그 계단의 구조에서 기억에 높이 2m를 넘는 계단은 2m 이내마다 너비 1.2m의 계단참을 돌아 2m가 아니라 3m입니다. 3m. 수정을 좀 하세요. 높이 3m 넘는 계단은 3m 이내마다 1.2m. 요게 너비죠. 요게 너비인데 요게 1.2m 이상의 계단참을 두라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 지문에 높이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을 설치해야 된다. 예를 든다면 요까지만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 요 높이가 1m가 안 되면 난간을 안 둬도 돼요. 근데 1m가 넘으면 요 양쪽에다 이렇게 난간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이쪽에도 당연히 이렇게 난간 설치하겠네요. 높이가 얼마 이상이면? 1m 이상이면. 그 다음에 디귿지문요. 너비 3m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3m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계단의 높이가 15cm 이하이고 계단의 단높이가 30cm 이상인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좀 볼래요? 이 폭입니다. 이 폭이 만약에 3m를 넘는다. 그러면 3m 넘은 3m마다 중간에다 이렇게 계단참을 두라는 거야. 난간을 두라 이런 얘기야. 난간을. 이해할 수 있겠죠? 요 계단의 길이가 3m 이상이면 중간에 3m 이내마다 이런 계단참을, 난간을 설치하라 이런 뜻이다. 근데 요 길이가, 요게 단 너비, 디딤판이죠. 요게 색깔을 바꿔보자고. 요게 단 너비고 요거는 단 높이잖아요. 그죠? 요 단 높이가 15cm가 안 돼. 또 요 디딤판이 30cm가 넘어. 그러니까 이상이다 이거지. 이거는 이하고. 이러면 이 너비가 3m 넘어도 요 난간을 두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인가요? 정리할 수 있죠? 그 지문을 다시 보자고. 눈동자가 이해 안 가는 눈동자들이 있어. 너비 3m를 넘는 계단에서 이 너비가 얼마? 3m를 넘는 계단에서 계단의 중간에 너비 3m 이내마다 이 길이가 3m 넘으면 3m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계단의 높이가 15cm 이하고 너비가 30cm 이상이면 그러지 않다. 정리할 수 있죠. 다시 여기 오세요. 이 너비가 3m 이상이면 3m마다, 예를 들어 6m다 이거야. 그럼 중간에 3m마다 이런 난간을 둔다 이런 얘기야. 단 요 높이가 15cm 이하나 너비가 30cm 이상이면 이 난간을 안 둬도 된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2차 과목 관계법규라는 게 건축법하고 다른 법들 좀 섞어서 나오는 거야. 내가 그랬어요. 이 시설개론 잘 들으면
2차 과목도 고득점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던 게 그런 거야. 이제 그 아래에 뭐 계단 설치 기준 이런 게 있는데 특별히 볼만한 게 없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창호 공사를 보려고 합니다. 창호 공사요. 창호 공사는 이 창호라는 게 창하고 문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창호라고 얘기한다. 근데 처음에 보면 창호의 종류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교재 238페이지에 보면 기능상 분리라는 게 있고요. 개폐 방법에 의한 분리에서 여다지문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다지 창도 있고 문도 있는 거야. 창호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 책에 이제 문으로 표현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한번 볼래요? 벽이 이렇게 있고요. 이게 벽입니다. 문이면 이렇게 한쪽으로만 열려야. 이런 거 우리 강실 같은 출입문을 여다지 문이라고 하는데 한짝이니까 외여다지 문이라고 하는 거야. 만약 이게 창이다 그러면 외여다지 창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만약에 두 짝이면 이렇게 이게 벽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잖아요. 그럼 이게 문이면 쌍여다지 문, 창이면 쌍여다지 창 이런 거다 이런 얘기죠. 로미오와 줄리엣 보면 창 열고 창문을 열어다 뭐 이렇게 노래 부르잖아요. 그죠? 쌍여다지 창도 있고 문도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한 김에 여기다가 이런 것도 좀 하자고. 어차피 뒤에 우리가 이 창호 공사에서 제일 많이 시험에 나오는 게 창호 철물이야. 이따 뒤에 나올 겁니다. 창호 철물에 보면 이게 문에 보면 문틀이라는 게 있어요. 이 문틀인데 옆에 있으면 옆틀, 위에 있으면 위틀, 밑에 있으면 밑틀 이렇게 불러요. 좀 입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겠죠. 그리고 손잡이가 바닥에서 약 8, 90cm 정도 있고 여기 문틀하고 문짝 사이에 여기에 경첩 또는 정첩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의 명칭이 경첩이라고도 하고 정첩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위에 두 개 넣고 아래 하나를 넣습니다. 왜냐하면 문짝이 무거우면 세우리가 밑으로 쳐지면 닿아서 안 열리니까 쳐지지 말라고 위에 두 개 넣고 아래 하나를 넣어요. 목재문 같은 경우. 그래서 열리는 방향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이렇게 열린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여다지 창하고 문은 해결됐어. 그 아래 보면 자재문이라는 게 또 나오죠. 자재문은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벽이 있다. 그러면 문짝이 앞뒤로 다 열리는 거야. 앞으로 열리고 뒤로도 열린다. 그건 외여다지 자재문이라고 해요. 그럼 두 짝이면 이게 이런 식으로 됐겠죠. 쌍여다지 자재문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초점은 이것도 똑같은 여다지 문하고 똑같이 열리는데 이건 앞뒤로 다 열리는 거잖아요. 그죠? 요 사용하는 철물이 달라요. 요 자재문에는 뭐를 쓰냐면 스프링 힌지라는 걸 쓰는데 이 스프링 힌지를 우리가 자유경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경첩. 앞뒤로 다 열려면. 옛날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술집 나오잖아요. 말 타고 내려가고 탁 밀고 들어가잖아. 나올 때도 그렇고 그죠? 앞뒤로 다 열리는 거. 그러니까 그게 자유경첩, 스프링 힌지라고 합니다. 이제 그 아래 보면 미석이문 또는 미세기 창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다가 표현해 볼게요. 미석이 창도 있고 문도 있어요. 이 미석이를 갖다가 미세기라고도 해요. 근데 이건 원래는 미석이야. 이건 사투리 통용해서 하도 많이 써서 되지만 여기다 표현해 보면요.
처음이니까 내가 다 그려주는 거야. 다음 파트는 거 안 그립니다. 창이 이렇게 겹쳐 있어야 옆으로 밀면 열리잖아요. 그죠? 이런 걸 미석이 창 또는 미색이 창이라고 한다. 이걸 문으로 쓰면 미석이 문 된다 이런 얘기죠. 두 짝이면 두 짝 미석이 창, 미석이 문 이렇게 보이는 거야. 네 짝짜리도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이런 식으로요. 양쪽으로 밀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한 짝, 두 짝, 세 짝, 네 짝. 네 짝 미석이 창 이렇게 부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런 것들이 뭐냐면 바닥에서 1.2m나 1.5m를 수평으로 잘라서 위에 거 다 던져 위에서 내려다보는 걸 평면도라 그래요. 그럼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잘라서 내려다 본다면 벽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벽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겹쳐지고 여기 유리가 이렇게 있는 거다 이거지. 이러면 이게 두 짝 미석이 창이 된다 이런 얘기죠. 평면상에. 네 짝은 또 네 짝 모습이 나오겠죠. 어쨌든 이런 게 미석이다. 내가 왜 자꾸 이걸 정리하냐면 미석이하고 미닫이하고 헷갈려야 우리 시험에도 언급이 됐고 이제 뭐 할 거냐면 미닫이라는 걸 할 거야. 미닫이 창도 있고 문도 있는데 대부분 미닫이는 창으로 안 쓰고 문으로 많이 써요. 여기다 그려보면 여러분들이 옛날에 어렸을 때는 자주 봤지만 요즘 보기 드문데 여기 벽입니다. 그러면 문을 닫으면 이렇게 문이 닫히고 옆으로 밀면 문이 요 벽 옆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타입도 있지만 요 왼쪽은 똑같고 오른쪽이 이런 타입도 있습니다. 여기에 문짝이 이렇게 닫혀 있다가 문을 밀면 요 벽 속으로 들어가죠. 이런 것도 있고 가운데가 이렇게 들어간 것도 있어요. 그래서 문짝이 이렇게 닫으면 문을 닫으면 이렇게 있다가 요 밀면 열면 요 속으로 들어가죠.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미닫이 문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야. 이해할 수 있겠지. 이거하고는 다르잖아. 맞습니까? 이건 벽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이거 열면 요 창의 반만 열리잖아. 이해하시나요? 한 김에 좀 정리를 해본다면 이게 바닥이고 벽이고 천장입니다. 요 한 점에 모든 게 다 만나서 일소점 투시도라고 하는데 실내 투시도는 일소점 투시도라는 걸 써요. 여기 이렇게 해서 창이 여기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창틀이 있어요. 중간에 선대가 있고 윗막이 밑막이 이건 선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점에 다 만나는데 어쨌든 최강 면적 이 소리는 유리창의 면적은 이 소리야. 이 유리창의 면적은 요 바닥 면적의 10분의 1 이상 이런 규정이 있다. 만약 10분의 1이 안 된다 그러면 사용 승인을 안 내주겠다 이런 뜻이야. 혹시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엔 준공검사라고 했어요. 준공검사 안 내주겠다. 그게 이제 준공검사가 사용 승인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환기 면적은 유리창을 보세요. 요걸 반밖에 안 열리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창을 열면. 그래서 환기 면적은 바닥 면적의 20분의 1 이상 이런 규정이 있는 거예요. 2차 과목에 자주 언급이 되고 이런 뜻이다. 이제 교재로 다시 되돌아가서 미닫이문까지 다 됐고 옆 페이지 가보면 239페이지 보면 회전문, 오르내리창 이런 게 나오는데요. 여기다가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문
보통 문으로 많이 창으로 안 쓰이고 여기다 표현해 보면요. 동그랗게 이렇게 있어서 평면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벽입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보면 이 회전문 있잖아요. 그죠? 또는 호텔에도 있죠. 맞아요? 이 회전문은 출입하는 인원수를 제한하고자 할 때 쓰는 게 회전문이에요. 출입 인원수를 제한하고자 하는 게 회전문이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아래 오르내리창이라는 거야. 오르내리창. 오르내리창. 여기 좀 볼래요? 우리 조금 전에 이 미석이 창이란 거, 창이란 문 했는데 미석이 옆으로 미는 거잖아요. 이걸 이렇게 90도 돌렸다라고 생각해 보면 옛날 우리 기차 타고 여행 젊었을 때 많이 갔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때 대성리, 가평 이런 쪽 여행 갔어요. 청량리에서 완행열차 타고 그 열차 보면 양쪽에 손을 딱 잡고 이렇게 올려서 거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오르내리창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이걸 갖다 이렇게 90도 돌리면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오르내리창이다.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오르내리창이나 요거 미석이 창에 창호처럼 뒤에 나올 겁니다. 옛날에 나무 쓸 때는 나무 창에서는 요 가운데다 이렇게 돌려서 이 겹쳐지잖아요. 그죠? 나무를 이렇게 돌려서 그 볼트라고 해요. 도볼트라고 하는데 돌려서 잠궜어요. 그걸 꼬지쇠라 그래. 꼬지쇠. 근데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미석이 창이나 오르내리 창에 보면 옆에 보면 이렇게 잠금 장치가 있죠. 꼭 귀같이 생긴 거 있잖아. 집에 가보면 옆에 요걸 갖다가 크리센트라 그래. 크리센트. 크리센트. 나중에 책에 나올까요? 미석이 창이나 오르내리 창에 쓰이는 철물이 크리센트라는 걸 쓴다는 거야. 그 다음에 뭐 그림들은 참고로 보시고 다음 페이지 보면 240페이지입니다. 양판문, 플러시문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에도 언급이 됐고, 자 여기 좀 한번 볼래요? 거기에 보면 플러시문, 양판문 가끔 미친 척하고 나오는데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하긴 한 번은 해줘야 되니까 내가 하는 거고요. 핵심만 찔러서 하는 건데 플러시문은 여러분들 집에 가보면 침실문이 있죠. 침실에 들어가는 출입문, 방문에 있는 게 다 플러시문이라고 보시면 100% 맞아요. 초점이 뭐냐면 양쪽에 합판이 있습니다. 여기다 넣어보면 나무 각재가 원래 이론적으로 말하면 30cm 간격으로 이렇게 있어요. 있고 요 이쪽에다가 합판을 이렇게 대고 요쪽에도 합판을 이렇게 댔어요. 그래서 합판이 양쪽에 있어요. 이걸 입체적으로 보면 문짝이 이렇게 있는 거죠. 중간에 요 손잡이 동그란 거 연결해서 침실문 쓰잖아요. 양쪽에 합판 있는 거 이게 플러시문이다. 개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 양쪽에 합판이 있으니까 양판문 돼. 그게 아니다. 이 양자는 넓을 양자를 쓰는 건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나무 각재가 있으면 가운데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여기 둘 다 이렇게 합판을 가운데만 하나만 집어넣는 경우야. 또는 아니면 여기 유리 넣고 여기 가운데 합판을 이렇게 넣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 보면 부엌에서 그 발코니 쪽 나갈 때 보면 거기에 이런 문짝을 사용해 유리 있고 밑에는 합판 가운데 있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이 양자가 좀 입체적으로 그려보면 요 밑에는 합판인 겁니다. 합판. 요 위에는 유리고. 그래서 이 합판이 넓다. 그래서 넓을 양자에서 양판문이다. 초점은 이건 합판이 양쪽에 있는 거야. 이거는 가운데 하나만 있는 거다. 이런 얘기지. 이거를 갖다가 옛날에 누가 어떤 사람이 책을 제대로 전공을 안 했는지 이걸 거꾸로 써놨더라고. 양쪽에 합판인 거 착각을 해가지고
어쨌든 프로시문은 양쪽에 합한 침실문 떠올리면 된다. 구분할 거고요. 이제 그 아래 보면 널도둑문, 도둑문 있는데 중요하지 않다. 그 다음에 비읍에 보면 비늘쌀문이라는 게 있죠. 비늘쌀. 이제 이게 비늘쌀문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여기 좀 볼래요? 원래 거기 설명보다는 이렇게요. 거기 보면 비늘쌀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 보기에 우리 시험 문제 보기에 나와서 내가 설명하는 건데 옛날 재래식 화장실 한 번쯤은 써왔을 거야. 재래식 화장실에 예를 든다면 이렇게 사람이 여기 앉아 있죠. 잠시 후에 동하고 소리 나죠. 우리 큰 누님이 선옥인데 우리 큰 누나가 옛날에 어렸을 때 똥구덩이에 여기에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병아리 쫓아 들어가다가 옛날에 이 화장이 넓었고 병아리 여기 들어가면 쫓아 들어가다가 빠졌다 그러더라고. 이 똥덩이에 빠지면 한번 빠졌다가 한참에 올라온다 그러더라고요. 올라오는 걸 머리끄댕이를 잡아갖고 빼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막 냄새가 몇 날 며칠 가서 볏짚 있잖아요. 태운 거. 그걸로 해갖고 이제 냄새도 빼고 해서 결국 지금 애 둘 낳고 잘 사시죠. 건강하게. 어쨌든 간에 내가 얘기하려는 건 재래식 화장실 냄새 나잖아요. 그죠? 화장실 가면 암모니아 가스 냄새, 돈가스 냄새. 그죠? 요 창에 이렇게 비닐쌀처럼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대주는 거야. 이렇게 나무를 대면 화장실 보면 유리창이 작잖아요. 그죠? 외부에서 잘 안 보이지 않게끔. 근데 이렇게 나무를 대가지고 외부에서 보면 잘 안 보이겠죠. 대신에 바람은 잘 통해서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지. 이해할 수 이런 걸 갖다 우리가 고기 생선 비늘이 겹치듯이 했다 해서 비닐쌀문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주로 목적이 채광이나 통풍, 주된 목적이 통풍이에요. 바람, 냄새 빠져나가게끔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재료 및 외관상에 분리해서 목재, 창호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시험 문제는 목구조하고 특수구조는 시험 범위 포함이 안 됩니다. 우리 시설개론에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써놓은 건데 뭐 읽어봐서 나쁠 거 없고 다만 옆 페이지 가보면 맨 아래 240페이지 맨 아래 보면 풍소란이라는 게 나와요. 풍소란. 이게 우리 시험 문제 오래전에 나왔어요. 이제 시험 출제 범위가 오면서 바뀌었어. 여러 번 바뀌어서. 어쨌든 옛날에 나왔는데 이런 뜻이에요. 여기 좀 한번 보시면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려는 게 풍소란이 뭔지 소개하려고 하는 건데 자 문짝이 여다지문 여기 이런 쌍여다지 문을 한번 연상을 해볼게요. 이런 거 보통 회의실 같은데 뭐 대규모 강의실 이런 데 보통 많이 쓰는데 저 문짝을 위에서 잘라보면 평면으로 보면 예를 들어 문짝만 그려볼게요. 문짝이 이렇게 마주쳐 있을 때 이 틈새가 없으면 열거나 닫힐 때 힘들 거 아니야. 틈새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문제는 틈새가 있으면 여기서 뭐가 들어와요? 바람이 왔다 갔다 하잖아. 맞습니까? 이게 바람풍자야. 바람이 들어서 덜컥덜컥 소리가 안 하고 바람으로 해서 소란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기다가 모였으면 다양한데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있다. 그러면 틈새가 있어야 열리긴 당연히 열릴 거고요. 여기다가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동그랗게 할 수도 있고 사각형 모습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연결시키죠. 그러면 이 문은 이렇게 열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바람이 여기로 잘 못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걸 갖다 우리가 풍소란이라고 한다. 개념만 아시면 돼요. 지문 한번 보자. 풍소란. 방풍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창문의 마중대의 틈을 막아 여미게 하는 소란대이다. 이제 그 다음 페이지요. 그 심학습에서
그 중간쯤에 보면 창호 기호 표시 기호라는 게 있는데 한번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또 관리소장님 되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고 여기다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좀 한번 보세요. 원이 좀 찌그러졌네요. 원이 이렇게 있으면 원을 반을 나누고요. 또 아래를 반을 나눕니다. 여기 나눠놓고 요 위에는 창문 번호를 기입하는 거예요. 창문 번호. 요 좌측에로 보면 여러분 교재 그 240페이지 중간의 걸 보시면 돼요. 요거는 재료를 기입하는 거야. 재료 기호. 그다음에 요 오른쪽은 셔터별 기호라는 걸 기입하는데 그냥 한번 들어만 보세요. 예를 든다면 여기 보세요. W, D 이렇게 써 있으면 요 셔터별이라는 거 이거 문이에요. 도어의 약자입니다. 요거 좌측에 W는 우드의 약자니까 목재문 예를 들어 1번 이렇게 낱말을 매긴다는 거야. 만약에 이게 우드가 목재고 D는 도어의 약자에서 목재문 1번인데 만약에 W 써 있으면 뭐라고 할까요? 목재창 1번 이렇게 하겠네요. 여기 윈도우의 약자입니다. W는. 그러니까 윈도우는 이게 창이고 도어는 문이고 S는 셔터를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에 요 좌측에 W는 목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S요. 철제입니다. 스틸. 철제 문이다 이런 얘기죠. 이해하십니까? 또는 창도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A 또는 AL로 나타내는데 이게 알루미늄을 나타내요. 알루미늄. 그럼 예를 들어 여기에 AL 써있다 그러면 알루미늄이죠. 맞아요? W 쓰면 알루미늄 창 1번 이런 식으로 낱말을 매긴다 이런 얘기야.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셔터별 기호라고 해서 우리 예를 들어 아까 평면을 하나 그렸었는데 여러분들이 설계 도면에 보면 이런 문 또는 여기 창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까? 여기다가 창호도 여기다가 표현. 예를 들어 여기는 여기 창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게 알림창이다 그러면 RAL W 1. 요 가운데 선은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합니다. 요 가운데 선은 생략하기도 하고 넣기도 한다 이런 얘기야. 문 같으면 여기다가 목재문이면 목재문 2번 이런 식으로 쓴다 이런 얘기야. 평면도에다가 이런 거다. 이제 그 아래 철제 창호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먼저 보세요. 철제 창호는 쇠로 만든 창이잖아요. 그럼 알루미늄 창호는 알루미늄 만든 거잖아. 근데 이 철제하고 알루미늄 샤시 비교해 보면 거의 다가 알루미늄 샤시에서 대해서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는 알루미늄 샤시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알루미늄 샤시하고 비교한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철제를 설명하는 거야. 그 철제 창호 지문을 좀 보려고 해요. 철제 창호 지문에 보면요. 강도가 크고라고 돼 있는데 이 강도는 알루미늄 샤시, 목재 이런 것보다 강도가 크다 이런 뜻인 거예요. 파손이 잘 안 된다. 당연하죠. 강도 쓰니까. 그 다음에 내화성이 커 화재에 강하다. 이게 헷갈리면 안 돼. 여기 좀 볼래요? 쇠는 우리 철근 콘크리트 쇠는 열에 약하잖아요. 약 온도가 500에서 600도 강도가 2분의 1로 떨어지죠. 800에서 900도 강도가 제로잖아. 여기서 내화성이 커라는 얘기는 목재나 알루미늄 샤시 이런 것보다 내화성이 크다는 뜻이야. 착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 다음에 녹슬기 쉬워 치료해야 된다는데 녹슬기 쉽다라는 건 쇠는 녹슬잖아요. 그죠? 우리 철근 콘크리트 배울 때 철근은
공기 중에 탄산가스와 결합돼서 산화된다. 산화된다는 게 빨갛게 녹슨다는 거잖아요. 그죠? 녹슬면 부피가 두세 배 팽창하고 이런 거 배웠잖아.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녹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녹막이 페인트를 발라요. 미리 여기다 정의를 하면 녹막이 페인트라는 게 있어요. 쇠에다 녹이 날지 않게끔 철제는 광, 명, 단이라는 녹막이 페인트를 바르고요. 알루미늄은 징크로메이트라는 녹막이 페인트 칠합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시험에 언급이 돼 있어요. 굳이 얘기하면 목재는 크레오소트라는 것도 하는데 그건 우리 시험에 나올 일도 없고 시험 범위도 안 들어가고, 어쨌든 거기 나온 얘기가 녹슬기시어 칠을 한다는 게 그 칠이 녹막이 페인트 칠을 한다는 얘기인 거야. 이제 옆에 짐을 마저 보면요, 무겁고, 왜? 목재나 알루미늄 샤시보다 무겁다 이런 거야. 계피 운반 시공이 어렵다. 알루미늄 창호에 비해서 성능이 다소 떨어진다. 이 성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표현이 좀 적절치 않아. 어떤 의미냐면요, 알루미늄 샤시는 좀 이따 하겠지만 이 철제보다 비중이 3분의 1밖에 안 돼. 비중이 가볍다는,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게 가볍다는 거잖아. 가벼우면 어떻게 가공하기가 쉬워. 그래서 틈새가 기밀해. 그래서 아주 알루미늄 샤시는 기밀해서 많이 쓰고, 요즘 쓰는 건 다 알루미늄 샤시라고 거의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고, 이제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중간쯤에 보면 방화문이라는 게 있나요? 찾았어요? 이것도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2차 과목 관계복귀에 나오는 건데, 내가 소개를 해주면, 여기 좀 보세요. 내화 구조 그러면 불에 견디는 구조를 내화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건축물은 다 내화 구조여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불연 재료, 불에 타지 않는 재료. 하여튼 우리 건축물은 다 내화 재료면서 불연 재료를 써야 돼. 만약에 다른 게 써있다 그러면 답이라고 보면 돼. 두 번째, 거기에 해당되는 게 방화 구조라는 게 있어요. 방화 구조는 불의 확산을 방지하는 거야. 예를 든다면 그 아래도 갑종방화문, 을종방화문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철판의 두께 가지고 갑종방화문, 을종방화문 얘기하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갑종방화문은 화재가 나면 불의 확산을 1시간 정도 차단해요. 이걸 비차열 시간이라고 하는데, 1시간 동안에 불이 확산되는 걸 철물이 막아주고 있다는 거야. 을종방화문은 화재가 나면 30분 동안 불의 확산을 방지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처음이니까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그 비상계단이라는 거 들어봤을까요? 복귀 시간에. 보통 계단도 있지만 비상계단 들어봤나요? 여기가 업이고 요건 다운되고 내려가고 올라간다 이거죠. 항상 출입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게 있어. 모든 출입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린다. 요까지만 있으면 피난 계단인 거야. 근데 특별 피난 계단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하다는 거죠. 여기 앞에 전실이라는 게 있어요. 요 실을 갖다가 전실이라고 그래. 앞에 있는, 앞전자에 앞에 있는 실 이런 거야. 이렇게 계단실 앞에 전실이 있으면 이런 걸 특별 피난 계단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 김에 마저 얘기하면, 화재가 나면 사람이 이렇게 문 열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사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유독가스나 연기도 같이 들어오잖아. 그래서 이 옆에 보면 이게 ST로 표현돼. 이게 스모크 타워야. 스모크 타워인데 한 김에 계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계단이 있고 계단참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요층에서 화재가 났다라고 해보면 요층에 화재가 났다. 그러면 이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 계단실로 대피할 거다 이런 얘기죠. 맞아요? 계단실이 뻥 뚫려 있잖아요. 뻥 뚫려 있으면 대피하는 중에 유독가스나 연기를 마시고 질식사한다는 거죠. 이 피난계단 앞에 전실에 보면 스모크 타워라는 게 있어요. 스모크 타워. 이 스모크 타워는요, 건물의 층수가 6층 이상이면 설치하라는 규정이 있어요. 담배 피시는 분들 담배 필 때 이렇게 피잖아요. 그죠? 맞아요? 왼손으로 들까요? 왼손으로 주로 많이 피니까. 내가 대학교에서 건축 강의다 건축사 법규도 강의해봐서 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담배 피는데 이게 꼭 U자처럼 생기지 않았느냐. 그래서 건물의 층수가 6층 이상이면 스모크 타워. 이 스모크 타워가 배연탑이에요. 연기를 배출하는 탑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스모크 타워를 통해서 유독가스가 빠져나가면 피난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스모크 타워 하나는 급기고 하나는 배기예요. 문 열고 들어오면 사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유독가스 들어오면 여기서 배기에서 유독가스를 빨아들이고 여기는 신선한 공기를 공급을 합니다. 그 문 열고 또 나와서 이제 안전하게 대피하죠. 어쨌든 간에 지금 거기에 갑종방화문, 을종방화문 얘기가 나와서 요거 이 얘기하려고 그랬던 거야. 보세요. 요 밖에 있는 거는 갑종방화문을 써야 돼요. 요 안쪽에 있는 건 을종방화를 써야 돼요. 아까 철판의 두께로 하는데 갑종방화는 화재가 나면 1시간 동안 차단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을종은 30분이고. 근데 둘 다 갑종방화문 써도 관계는 없어. 더 두껍게 했으니까 안전하지.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런 건물주는 거의 없어요. 뭔 소리인지 아시죠? 이제 갑종방화이 요거 을종방화이 뭔지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 맨 위에 스틸 셰시에서 멀리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멀리온이 스트림 쇠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철제만 있는 게 아니라 알루미늄도 있어요. 초점 이제 멀리온이 뭐라는 건 뭔지 봐야 되는데 그 아래 그림이 나와 있지만 이런 거예요. 여기다가 해볼게요. 이게 고층 빌딩이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게 기둥이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고요. 기둥이 있으면 기둥과 기둥 사이에 고층 빌딩 유리창이 쫙 돼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커튼홀 구조라는 거, 외벽의 자중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가벼운 유리나 금속판으로 외벽을 만든 거잖아. 커튼홀 구조하면 외벽의 자중 경감, 이게 답이고, 유리 되면 유리 커튼홀, 얇은 금속판 되면 금속 커튼홀, 이마트 홈폴스 보면 얇은 철판을 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유리를 댈 때 여기 창틀이 있겠죠. 이렇게 창틀이 있을 거야. 문에 대면 문틀이지만 창에 대면 창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통으로 하면 유리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면 저 여닫이 문이 열리면서 탁 닫히면 압력 때문에 유리창이 깨진다는 거지. 또 크면 잘 깨진다는 거야.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대주는 거야.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멀리온이라고 한다 이거야. 멀리온. 이해할 수 있겠죠? 그 지문에 보면 멀리온 보려고 합니다. 사무실 등이 건물의 창면적이 클 때 스틸 바만으로는 약함으로 이것을 보강 위해서 중공형 속이 비었다는 거야. 철판을 이렇게 꺾어서 접었기 때문에 속이 비어 있죠. 선대로 된 거다. 그래서 그 아래 그림 오른쪽에 보면 속이 비어 있잖아요. 그죠? 중공형이라는 그런 뜻이다. 어쨌든 멀리온이 뭔지는 알았어요. 그죠? 이제 그 아래 보면 알루미늄 여기다 별표.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알루미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일단 별표 쳐놓고 창호 철물 재료에 대해서 알루미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다. 근데 이제 그 지문의 장점에 보면 비중이 철의 3분의 1 정도다. 그럼 철보다 가볍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구성이 크고 녹이 슬지 않는다. 여기 보세요.
함정이 있어. 일단 여기 볼래요? 알미샤시는 혹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옛날에 처음에 알미샤시가 나올 때는 은백색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콘크리트에 닿으면 이 알미샤시가 썩었어요, 나중에. 왜냐하면 이 알미샤시는 알칼리성에 약해요. 이 콘크리트, 모르타르, 회반죽 이런 것들이 알칼리성이거든요. 썩었다고. 근데 요즘에 나오는 알미샤시는 썩는 걸 못 봤을 거야. 이 알미샤시에다가 농막이 페인트, 아까 징크로메트라 그랬죠.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알미샤시는 밤색 뭐 이런 걸 칠해져 있잖아요. 그 속에 징크로메트라는 농막이 페인트를 칠해서 나오기 때문에 요즘은 콘크리트에 닿아도 썩질 않는다 이런 얘기야. 이해하죠? 혹시 재개발 이런 데 보면요, 제일 먼저 뜨는 게 알미샤시를 띄다가 이게 그 돈이 되거든. 원소리 되죠.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아래 녹이 슬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농막에 칠을 해서 녹이 안 쓰는 거다 이런 얘기인 거야. 알루미늄 자체는 녹이 쓴다는 거야. 좀 이따 단점이 나올 거야. 그 다음에 공작이 자유롭고 기밀성이 유사하다. 공작이 자유롭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요? 잘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무겁지 않으니까. 기밀성이 유사하다. 빈틈이 작다는 거고. 여다듬이 경쾌하고 미닫이 미세창으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제 그 중에서 처음에 있는 첫 번째 점 비중이 1000분의 3분의 1. 그 다음에 세 번째 점, 요 정도만 봐두고 이제 단점이 더 중요하다. 알루미늄은 이제 첫 번째 점부터 보면 철제에 비해서 강도가 약하다. 왜? 비중이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강도가 약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점, 요 두 번째 점이 중요하다. 대부분 이 내용을 이용하는데 모르타르, 콘크리트, 회반죽 등이 알칼리에 약하다. 모르타르, 콘크리트, 회반죽이 알칼리성이다 이거야. 그럼 알칼리성이 닿으면 알루미늄이 썩는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저자가 이제 표현이 좀 왼쪽에 장점이 녹슬지 않는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 이제 의미는 전달됐을 거고요. 당연히 뭐 내화성이 작고, 그 아래 다섯 번째 지문이요, 점이요. 이질 금속재와 접촉하면 부식된다. 그 이자가 다를 이자야. 그러니까 재질이 다른 이런 뜻이에요. 금속과 접촉하면 부식된다. 여기 좀 볼래요? 금속과 금속 똑같은 걸 연결하면 부식이 잘 안 되는데 서로 다른 금속끼리 연결하면 부식이 잘 돼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온화 경향차가 크면 부식이 잘 된다. 이온화 경향차가 크다는 얘기는 서로 다른 금속이다 이런 얘기야. 이온화 경향차가 작으면 부식이 잘 안 된다 이런 뜻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지문은 두 번째 점하고 다섯 번째 점, 이 두 가지를 눈여겨봐라. 대부분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답이 된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알루미늄 창호의 일반상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그렇게 눈여겨받을 지문들은 없어요. 그 옆에 이제 특수문 얘기가 나옵니다. 무태문이라는 게 맨 처음에 나오는데 여기다가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를 좀 볼래요. 좀만 더 하고, 거기 다음 페이지가 이제 창호처럼 그 전까지 이제 245페이지까지 하고 쉬려고 해요. 여기 좀 보세요. 무태문이 뜻이 요 무자가 한자로 없을 무자예요. 그러니까 테두리가 없는 문 이런 건데, 저희 주로 현관문에 보면요, 주출입구에 보면 문 틀이 이렇게 있고요. 요 가운데 반이 이렇게 열려 있고, 여기에 보면 위아래 알루미늄 이렇게 돼 있어요. 스테인레스, 알루미늄 된 것도 있지만 주로 이제 스테인레스 스틸로 돼 있어요. 여기 손잡이가 이렇게 있고, 동그란 것도 있지만 세로로 긴 것도 있고, 뭐 가로로 긴 것도 있고요. 이게 유리로 돼 있습니다. 여기가 유리인데 이게 강화 유리예요. 이 보통 유리보다 강도가 최대 6배 정도 더 커요. 나중에 따로 얘기할 거다. 좀 이따가. 그러면 요거는 위에는 여기 맨 겉에 있는 건 문틀이에요. 맨 겉에 있는 건. 여기에 이제 테두리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데 여기 세로변에는 테두리가 없어요. 그래서 무태문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창호 철물이 좀 이따 나오겠지만 여기
요 아래는 바닥 속에, 이 콘크리트 바닥 속에 이렇게 숨어져 있는데 이게 명칭이 뭐냐면 플로어 힌지라고 하는 거야. 이 플로어가 바닥이라는 뜻이야. 바닥 속에 회전, 힌지는 회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플로어 힌지라는 게 있고 요 위에 보면 이렇게 또 왔다 갔다 도는 축이 있죠. 그래서 요 위아래를 합쳐서 한 세트, 한 조라고 해요. 두 짝이면 플로어 힌지가 두 조가 있는 겁니다. 두 세트가. 하나짜리도 있잖아요. 그죠? 사무실 같은 경우에. 어쨌든 이게 무태문이다. 그 무태문 지문에 보면요. 두께 10에서 20mm 정도의 강화 유리판을 사용한 문으로 건물이 주출입구 쓴다. 그 다음에 아코디언 도는 여기 좀 볼래요. 뭐라는 정도는 아코디언 악기라는 게 있잖아. 이게 벌리면 공기가 꽉 차죠. 누르면 공기가 나가고요. 이게 일종의 주름문 비슷한 건데 여기다 표현해 보면 문이 있을 때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쫙 피면 늘어나고 접으면 좁아지죠. 이런 걸 아코디언 문이라고 한다. 그런가 보다 하면 되고요. 이제 그 아래 다른 걸 볼 필요 없고 5번에 동그라미 5번에 보면 에어도어라는 게 있나요? 여기 좀 보세요. 여러분들 그 백화점이나 이마트, 홈플러스 가보면 지하층에 보면 음식물 많이 팔잖아요. 근데 문은 없는데 내가 상품 지도를 싹 손 넣으면 차가운 바람이 내려오죠. 관심도 없었나요? 앞으로 이제 보세요. 냉동식품 파는 데 보면 손을 이렇게 문이 없어. 근데 손을 이렇게 넣으면 찬바람이 싹 내려와. 그러니까 어떻게 음식물이 상하지 말라고 에어 커튼을 만든 거다 이런 얘기야. 그걸 갖다 우리가 에어도어라고 하는 거야. 용어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주름문이라고 나옵니다. 주름문. 주름문은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걸 이거는 전문이라고 하고 이건 아코디언 문이라고 하고 사실은 주름문은 도면에 표현할 때 이렇게 S자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구분이 됩니다. 사실이. 거기서 주름문이라는 건 요걸 얘기라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창호철문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자고요.